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입술을 뻘겋게 칠하고 블랙으로 옷을 입었죠. 또 나름 또 섹시하게 입은 이유는 바로 오늘 주제가 바로 뱀파이어이기 때문입니다. 뱀파이어는 이렇게 좀 섹시함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젠틀함, 뭔가 그런 본인의 매력을 이용해서 이성을 유혹한 뒤, 그리고 목에다가 이렇게 송곳니를 팍 꼽아가지고 피를 빨죠. 그런데 우리가 뱀파이어에 관련된 많은 영화들을 보면은 좀 야한 영화가 많아요. 그냥 피를 빠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배드신과 함께 성행위를 하면서 피를 빠는, 그래서 뱀파이어는 약간의 좀 섹시함, 뭐 그런 식으로 성적인 표현으로도 많이 이렇게 영화상에서 좀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뱀파이어,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는 흡혈귀죠. 흡혈, 피를 빨아서 먹고 사는 그러한 귀신이다, 뭐 그런 의미겠죠. 이 흡혈귀는 다른 말로 흡혈박쥐를 흡혈귀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뱀파이어는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옛날부터 믿었던 흡혈귀에 대한 이런 신앙은 되게 오래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는 처녀귀신이 이렇게 있고 중국에는 콩콩콩콩 강시 있고, 이런 식으로 동유럽에는 예로부터 흡혈귀에 대한 그러한 고대로부터 그런 귀신, 흡혈귀, 피를 빨아먹는 귀신이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동유럽에. 바로 뭐 세르비아,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 근처에 이미 원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신앙의 중심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흡혈귀의 그런 원형은 무엇일까? 그래서 아주 고대로부터 찾아봤는데 고대 그리스 신화의 라미아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라미아는 원래 리비아의 그 공주였대요. 아름다운 공주였는데 제우스가 그녀를 예뻐해서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수많은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라미아를 질투했죠. 바로 제우스의 부인이었던 헤라, 질투의 여신 헤라가 라미아를 질투하는 바람에 라미아의 자식들을 모두 다 죽여버렸대요. 그 뒤로 라미아는 미쳐버려가지고 막 음습한 그런 동굴 같은 데 거주하다가 갑자기 한번 확 열받으면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잡아가서 유괴해서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식인 괴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인 괴물, 뭔가 피를 먹는다. 그래서 이 라미아의 원형이 또 흡혈귀의 그런 모티브가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요러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러한 모습의, 뭐랄까, 귀신이라고 할까요? 얘는 뭐냐면요, 하피라고 합니다. 하피. 얘 이름이 하르피야, 줄여서는 하피인데요. 얘는 죽음을 관장하면서 머리는 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몸은 새의 모습을 가진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괴물인데, 이것도 역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 뭐 그러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피와 이 라미아가 뭐 흡혈귀의 원형이 된다, 여기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유럽에서는 피를 빨아먹는 귀신이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옛날부터,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직도 유럽의 어떤 엄마들은 우리가 마치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도깨비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 이렇게 떼쓰고 울면은 라미아가 너 잡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뱀파이어의 그런 전설은 고대로부터 되게 오래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뱀파이어의 그러한 습성이라든지 뱀파이어에 대한 그런 여러 소문들이 언제 이렇게 많이 커지게 됐냐면 바로 중세 시기에 많아지게 됩니다. 바로 흑사병 때문이죠. 그래서 18세기에 베네딕트의 수사 오규스탄 카르메라는 사람이 유령개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유령개론에 흡혈귀에 관한 수많은 자료와 흡혈귀의 특징들을 열거해서 써놨대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문학가들이 이런 흡혈귀의 특성, 뱀파이어의 그런 매력에 매료돼서 수많은 작품들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바로 엄청나게 히트친 작품이 바로 드라큘라라는 거죠. 드라큘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뱀파이어 하면 드라큘라 백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뱀파이어 이퀄 드라큘라가 된 것은 뱀파이어의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소설화한 그 백작의 이름이 바로 드라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큘라라는 이런 소설을 지은 사람은 바로 브람 스토커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드라큘라라는 그 이름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백작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작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런 뱀파이어의 특징은, 뱀파이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큰 되게 성에서, 어두운 성에서 혼자 살고 낮에는 관에 들어가서 자다가 햇빛을 못 보죠. 밤에 활동을 해요. 밤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이렇게 송곳니, 드라큘라의 특징은 송곳니죠. 송곳니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의 보통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얼굴은 허해가지고 입술은 뻘겋고, 뭐 그런 게 이제 드라큘라의 하나의 특징인데, 이러한 드라큘라의 특징이 지금 보여드렸던 드라큘라의 그런 소설화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여러 전설들과 그런 뱀파이어의 특징들을 모아서 소설화하고 그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덧대고 그래서 지금의 뱀파이어가 바로 탄생한 거죠. 그래서 뱀파이어의 어원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뱀파이어 어원은 이런 전에 내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터키어의 우비어라는 터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터키어를 내가 몰라가지고 구글 번역기를 찾아가지고 발음을 찾아냈는데, 우비어는 터키어로 마녀라고 해요. 그리고 또 세르비아어로 밤피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발음이 미숙해도 좀 봐주세요. 저 세르비아어, 터키어 모르기 때문에. 밤피르는 그 박쥐랑 비교를 했을 때, 흡혈박쥐는 날아다니면서 흡혈을 한다면 날지 않는 뱀파이어란 뜻으로 밤피르, 날지 않는 사람이란 의미의 밤피르에서도 왔다고도 하고, 거기다가 또 날개 달린 망령, 또 요거는 날개가 달렸네요. 날개 달린 망령이란 뜻의 폴란드어 우피아르, 여기서 뭐 우비어, 우피아르, 뱀피르 이런 거에서 합쳐져서 합성어가 돼서 뱀파이어가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뱀파이어는 흡혈귀죠. 이렇게 사람의 피를 빨고 사는 사람. 그래서 뱀파이어는 다른 말로 늑대인간 혹은 목마 아시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인큐버스, 서큐버스, 사람들의 꿈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기를 빠는 사람, 혹은 모러라는 그런 목마도 있는데요. 사람에게 악몽을 꾸게 한 다음에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사람의 피를 빠는 모러라는 그러한 그 악마 같은 뭐 그러한 목마도 있습니다. 사람의 꿈을 이용하는 뭐 악마 이런 거랑 좀 혼동하는데, 그렇지만 뱀파이어는 늑대인간도 아니에요. 늑대인간은 피만 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육을 먹거든요. 그리고 목마나 악마는 원래 인간이 아니고 그냥 악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뱀파이어는 원래 인간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과도 구분이 됩니다. 원래 뱀파이어랑 늑대인간이랑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뱀파이어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그 사람의 시체로 들어간 것을 뱀파이어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시체였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그래서 이 뱀파이어는 딱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인 것 같지만 피부가 심하게 하얗고, 그리고 막 뱀파이어가 딱 변신할 때 눈이 빨갛게 변한다든지, 그리고 손톱이 길고 흉측하고, 그리고 피부는 하얗지만 입술은 붉고 피가 뚝뚝 흘려지고, 그리고 송곳니가 있고, 그리고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비춰지지 않고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가 없고, 뭐 이런 수많은 특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소설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뱀파이어가 피를 빠는 이유는 뭔가 그 피가 생명력의 원척이기 때문에 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뱀파이어가 피를 빨면 그 피를 빨린 사람도 뱀파이어가 되죠. 그래서 꼭 그 뱀파이어 영화를 보면은 여자가 그 뱀파이어한테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도 뱀파이어로 만들어줘요 뭐 이러면서 피만 빨지, 피만 빠는 게 아니라 꼭 에로틱하게 피를 빨잖아요. 그 뭔가 그 행위를 하면서 막 이렇게 그 뱀파이어가 이렇게 자기 몸을 착 그리면 이렇게 피가 나면 그 여자가 거기 막 빨고 막 되게 무릇했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뱀파이어와 관련된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되게 야한 장면이 많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뱀파이어는 그런 성적인 상징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막 발바닥을 빨아도 되고, 뭐 이렇게 손 여기를 빨아도 되고, 여기 동맥 여기 피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빨아도 되는데 굳이 꼭 여자의 목을 이렇게 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에다 키스를 퍼붓는 그런 것도요. 이거 뱀파이어가 이렇게 피를 빠는 약간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굳이 야하게. 그래서 영화화됐을 때도 꼭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뱀파이어를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 그리고 은으로 된 총알, 그리고 마늘, 그리고 이렇게 쇠말뚝 혹은 그 특정 나무로 만든 산사나무, 들장미나무, 물풀의 나무, 백약나무 뭐 이런 신성한 나무로 만든 그런 나무 말뚝을 박는다든지 그래야지만 죽는다고 하죠.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뱀파이어를 죽이는 방법은 햇빛에 노출시킨다던가 아니면 뱀파이어를 불태워가지고 재로 만드는 게 최고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뱀파이어가 이렇게 햇빛을 못 본다던가 이런 뱀파이어의 수많은 이런 특징들은 모두 다 소설에서 사실은 만들어졌다고 해요. 소설에서 이런 뱀파이어의 특징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영화화되고 사실 옛날부터 그런 뱀파이어는 햇빛을 못 본다 그런 게 없었대요. 옛날 유명한 여자 뱀파이어 카밀라는 낮에 산책을 이렇게 즐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옛날 뱀파이어에는 십자가도 별로 안 무서워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한 뱀파이어도 있었고 그랬대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살이 붙어가지고 요즘에 뱀파이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뱀파이어의 설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파이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거는 첫 번째로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거를 확실히 확인하지 못하고 섣불리 빨리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특히 중세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비되거나 잠시 숨을 못 쉬는 가사 상태, 가짜 죽음 상태인 거죠. 식물인간처럼. 그래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매장을 해버렸어. 근데 이게 눈을 뜬 거야. 뭐지? 내가 관에 갇힌 거야? 그래서 관을 뚫고 나왔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서 나왔다. 저 사람은 뱀파이어다.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엄마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이러면서 막 관을 뚫고 무덤을 뚫고 나왔는데 뱀파이어라고 막 마녀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그 사람을 막 내쫓고 막 이랬다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너무 섣부른 매장에 따른 그런 이렇게 부활 이런 것도 뱀파이어라고 하고 그 밖에도 이제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피에 굶주리게 된 거예요. 피에 굶주린 미치광이들을 보고 뱀파이어라고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유럽 쪽에서 뱀파이어에 대한 믿음은 되게 확고합니다. 예로부터 뱀파이어는 존재했고 분명히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처녀 귀신이 이렇게 막 있을 것이다. 소복을 입은 귀신이 막 가끔 무슨 자유로 귀신이라고 해서 귀신이 나타난다고 믿는 것처럼 유럽 쪽, 특히 동유럽 쪽에서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거는 뭔가 사람들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인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타난 걸까?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또 썩지 않은 시체설. 시체를 겨울에 이렇게 묻었는데 관이 어떻게 하다가 딱 정말 완벽하게 밀폐가 됐다던가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시체가 부패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느 동네에 어떤 막 동물이라든지 사람들이 이게 피에 빨린 그런 흔적이 나타났어. 근데 그건 그냥 흡혈박쥐한테 빨린 걸 수도 있는데 우리 동네 뱀파이어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최근에 묻은 시체들을 이렇게 관을 다 열어봤더니 시체들 중에서 한 시체가 그대로 하나도 부패되지 않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뱀파이어다. 이래가지고 막 말뚝을 받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날씨가 춥다든지 관이 완전히 밀폐됐을 경우엔 진공 상태가 돼서 시체가 이렇게 부패 속도가 되게 늦게 돼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부패가 안 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중세에는요, 파문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파문이란 건 뭐냐면 중세는 워낙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내쳐진 사람, 큰 죄를 짓거나 종교적으로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은 파문당했다. 이제는 미사를 드릴 자격도 없다. 너는 이제 종교적으로 완전 쫓아낸 사람이다. 이런 파문당한 사람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성인, 엄청난 성인, 이렇게 베네딕트 성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주교인 성인이 있거든요. 성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도 부패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다른 또 설은 돌림병, 특히 흑사병이 뱀파이어의 그러한 얼굴 허옇게 된 거와 그리고 피를 흘리는 그런 것이 흑사병과 되게 비슷하대요. 그래서 중세에 엄청나게 유행한 흑사병이 그 사람들을 뱀파이어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사람의 피를 먹는 경우도 있었대요. 옛날에는 제대로 된 약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피를 많이 흘리니까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막 미쳐가지고 막 피를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천연두라고 그래가지고 호환 마마라고 불렀던 게 천연두인데 그 마마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뭐가 막 이렇게 막 두드러기가 나고 이게 천연두가 걸리니까 그거를 살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생간을 먹으면은 병이 난다는 게 있어서 실제로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생간을 먹는 일도 있었어요.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몸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이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뱀파이어로 오해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흑사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심하게 이렇게 막 죽은 걸 확인하지도 않고 자신이 이렇게 다가가면 흑사병에 전염병에 걸릴까봐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뱀파이어로 오해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큘라라고 우리가 뱀파이어 하면 이퀄 드라큘라 백작, 드라큘라 하면 뱀파이어 이퀄 이렇게 돼버린 거는 드라큘라라는 소설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그 뒤로도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졌고 드라큘라의 이 소설이 가장 뱀파이어 소설물로는 가장 성공한 소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왜 하필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드라큘라 어디서 나온 걸까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드라큘라 백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드라큘라라는 이름은 바로 블라드 체페시 실존 인물입니다. 바로 왈라키아 공국의 3세 블라드 3세였죠. 이 블라드 3세는 매우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블라드 3세는 실제로 블라드 3세의 별명이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드라큘라 백작이 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 블라드 체페시의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 사파도 요렇게 좀 귀엽게 생겼죠? 사파인데 벽화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블라드 2세인데 이 블라드 2세가 바로 드라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블라드 2세가 헝가리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그 지기스문트 왕으로부터 용의 기사라는 자귀를 받게 돼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칼로 자귀를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의 기사다 그래가지고 그 자귀가 이제 이 사람 받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왈라키아 공국의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기사단을 상징하는 모든 문양에 용의 문양을 갖다 대고 이 사람을 드라큘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라큘. 근데 원래 루마니아어로 그 용을 일컬을 때는 드라곤을 우리가 드래곤이라고 하잖아요. 드라고눌이라고 용을 드라고눌이라고 불렀는데 드라큘은 용에다가 악마를 합성한 거래요. 악마 같은 용. 그렇다고 해서 되게 포악한 용이란 뜻이 아니라 용맹한 용이다. 되게 용처럼 용맹하고 현실적이고 되게 뭐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드라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라큘의 아들인 이 3세, 블라드 3세는 드라큘의 아들이다, 용의 아들이다 이 이름으로 드라큘의 라가 붙어서 드라큘라 이렇게 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드라큘라 백작이 된 건 이 아버지가 용의 기사, 용의 백작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드라큘라 백작이라고 해가지고 꼭 처음에는 드라큘라 막 이렇게 피를 빠는 뱀파이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냥 용의 기사, 용에서 어원이 된 드라큘라 백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잔인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막 잔인한 악마의 드라큘라 백작으로 악명이 생긴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 블라드 체페시가 이제 딱 왕위에 올랐을 쯤에 이 왈라키아 공국의 공작 자리는요, 툭하면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귀족들이 공작에게 반란을 가하고 왕위가 되게 쉽게 바뀌는 하극상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포 정치를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블라드 3세가 했던 공포 정치는 바로 쇠꼬챙이. 이 사람 이름이 블라드 3세인데 블라드 체페시라는 이러한 별칭이 붙은 것도 바로 이 사람의 고문 방법 때문입니다. 체페시라는 것이 바로 쇠꼬챙이란 뜻이에요. 가시,
꼬챙이 이런 뜻인데, 이 블라드 3세는 사람들을 불태우기도 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절단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 꼬챙이에 꽂아 죽이는 방법을 제일 좋아했다고 합니다. 꼬챙이에 꽂아 죽이는데 그냥 꽂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항문에 사람을 꼽습니다. 그럼 꼽으면 사람들이 괴로움에 이렇게 막 발버둥 치겠죠. 그러면 쑥쑥쑥쑥 들어가서 가슴이나 등짝이나 입으로 쇠꼬챙이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 꼬지에 사람 꼬치.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다 박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벌을 준 사람을 상징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죠. 너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나한테 반란 일으키면 이렇게 쇠꼬챙이에다가 찔러버릴 거야. 이렇게 잔인하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차라리 총 빵 맞고 목 댕강 잘라가지고 빨리 죽는 게 차라리 고통이 적지. 엉덩이에 여러분, 엉덩이에 쇠꼬챙이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서 장기를 파열하고 이 내 몸을 관통해서 이 가슴이나 등짝이나 입으로 관통된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와. 그래서 자기한테 이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범죄자들, 이런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쇠꼬챙이에 끼워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줬죠. 이렇게 실제로 이런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형벌을 많이 썼습니다. 마녀사냥도 이렇게 화형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프랑스의 단두대도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망나니가 목을 딱 친 다음에 그 목을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효시했습니다. 군기시 앞에다가 이렇게 한양의 군기시 군대 그때 무기 만들었던 군기시 앞에다가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반역을 저지르거나 말을 안 들으면 너네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요즘에 인권 중요시해가지고 이렇게 범죄자들 얼굴 가려주는 거랑은 참 반대적이죠. 얼굴 노출할 사람은 노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살인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얼굴 노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난 범죄자의 인권 따위. 아무튼 그건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이렇게 좀 잔인한 드라큘라 백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큘라 백작이 흡혈하는 드라큘라로 악명 있는 악마 같은 드라큘라로 소문이 나게 된 것은 1460년경 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때 당시 트란실바니아에 살고 있었던 독일계 작센인 상인들, 그러니까 독일계 상인들이 거기에 있는 루마니아인들과 장사를 하면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왈라키아 공국은 루마니아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이 루마니아에 있는 이 작센 이 상인들이 막 그런 무관세 무역을 하고 밀매 무역을 하면서 되게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 루마니아 상인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부를 저 독일계 상인들이 다 뺏어간다 이러면서 이 블라드 3세에게 항의를 했고, 블라드 3세는 안 되겠다. 이 루마니아 우리 왈라키아 공국을 위해서 이 독일계 상인들을 쫓아내야겠다. 그래서 이 독일계 상인들한테 엄청나게 세금을 물게 해요. 너네들도 이 엄청난 세금 물고 장사해라. 이랬더니 이제 이 독일계 상인들이 항의를 하죠. 항의하지 말지. 항의하면 죽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되고 노골적으로 저항을 하고 항의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도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독일계 상인들을 어떻게 고문했냐면, 말을 한 사람들에게 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그나마 이건 다행이에요, 성기를 자르고, 그리고 그걸로도 이제 화가 안 풀려가지고 역시나 꼬챙이에다가 찔러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독일계 그런 수도사들이 정말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수도사들이에요. 가톨릭 도제들을 산채로 그냥 400여 명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블라드 3세는 한번 일을 이제 추진을 하면 그냥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뭐 동정심이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블라드 3세의 이런 악행이 막 그런 잔인성이 독일계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서부 유럽 쪽으로는 완전 악명 높은 백작으로 소문이 나버린 거야. 악마다. 저 사람 사람이 아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악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면서 그때 당시 1499년에 게르만 연대기에 판화로 남아있습니다. 이 블라드 3세에 대한 그런 행동이. 보시면 막 사람을 꼬챙이로 다 찔러 죽이고, 그 보면 이 밑에 사람이 막 다 몸이 절단되어 있는 그런 판화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블라드 3세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실제로 블라드 3세는 사람을 쇠꼬챙이에 찔러놓고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걸 보면서 웃으면서 만찬을 즐겼대요. 스테이크 썰어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블라드 3세는 분명히 피도 먹었을 것이다. 사람에게 쇠꼬챙이에 찔러주고 피도 마셨을 것이다. 왜냐면 와인 같은 거 먹으니까 저거는 저 쇠꼬챙이 찔린 사람들의 피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를 마시는 드라큘라 백작으로 이렇게 소문이 막 이렇게 점차 덧붙여진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잔인하긴 잔인했어요. 쇠꼬챙이를 뾰족하게 찌르면 그나마 다행이고, 화가 나가지고 더 심하게 벌을 주고 싶을 때는 쇠꼬챙이 뾰족한 부분 말고 뭉툭한 부분 있잖아요. 뭉툭한 부분에다 기름을 칠해가지고 거기다 항문에 빡 박아버렸대요. 그러면 뾰족한 쇠꼬챙이는 발버둥 치면 그래도 최대한 하루나 이틀 안에는 죽을 수 있었는데, 뭉툭한 쇠꼬챙이는 이게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 놓으면 서서히 쑥 들어가면서 그나마 뚱뚱한 사람들은 행복했대요. 뚱뚱한 사람은 그 사람의 체중 때문에 그나마 쑥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빨리 죽을 수 있는데, 가벼운 사람들, 날씬한 사람들은 이 쇠꼬챙이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길게는 3일 걸쳐서 그 3일 동안 온갖 고통 다 겪으면서 발버둥 쳐서 이게 죽게 되는 정말 잔인한 형벌인 거예요. 이 쇠꼬챙이 형벌은. 그 최페시라는 그런 가시 꼬챙이, 그래서 이런 최페시라는 별칭이 붙은 거죠. 그래서 서방 세계의 이 드라큘라 백장의 그런 악행, 막 잔인성이 엄청나게 이제 소문 막 엄청난 소문이 막 더 덧붙여서 그 쇠꼬챙이를 찔러서 죽였대, 그 피를 마셨대, 인육을 먹었대, 막 이런 식으로 소문이 엄청나게 이제 더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이제 들은 브람 스토커가 이거 좋은 소재가 되겠는데, 그래서 소설화하게 돼서, 그래서 드라큘라 백작, 그래서 드라큘라, 뱀파이어는 드라큘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블라드 째페시는 피를 마시진 않았대요. 흡혈귀처럼 막 두 송곳니로 사람 피를 먹는다던가, 지금의 뱀파이어의 특징, 뭐 낮에 못 돌아다닌다던가, 햇빛을 보지 못한다던가 그러한 특징은 없었지만, 이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악명 높은 드라큘라라는 백작이라는 이름을 만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드라큘라 백작이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정치를 한 바람에 이 왈라키아 공국에는 범죄자가 하나도 없었대요. 본보기로 우물 옆에다가 금으로 만든 그런 그 우물 먹는 금으로 만든 이런 바가지 같은 걸 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걸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대. 무서우니까. 이러한 공포 정치로 왈라키아 공국은 엄청나게 평화로웠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잔인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스만 제국과 싸움을 할 때도 되게 전쟁에도 되게 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남들에겐 잔인한 그런 군주지만 왈라키아 공국에는 필요했던, 어떻게 보면 정치를 잘했던, 잔인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드라큘라 백작에서 이런 이 째페시, 이 블라드 3세 째페시 드라큘라 백작, 이 드라큘라 백작에서 이러한 소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화를 뭐 더 보여드린다면 뭐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이 꼬챙이에다 꼽아놓고 이렇게 밥 먹는 이런 사진들은 수많은 판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화니까 안 잔인한 거지 실제로 보면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사람을 쇠꼬챙이에다 찔러 죽이다니. 저는 엉덩이에 좌약만 넣어도 기분 되게 이상하던데. 아기 때 이게 열나면은 엄마 아빠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엉덩이에 서스펜 좌약을 넣어주는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엉덩이에. 쇠꼬챙이. 그래서 아무튼 정말 이런 잔인성 때문에 드라큘라 백작이 잔인한 뱀파이어로 이렇게 둔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드라큘라의 특징들을 더 얘기를 할 때 마늘을 싫어하는 그런 부분도요. 왜 하필 마늘이지? 마늘 맛있는데 왜 드라큘라는 왜 마늘을 싫어할까?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실제로 이 동유럽의 사람들은 악귀를 쫓는데 마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의 대표 귀신이 이 흡혈귀였기 때문에 흡혈귀를 쫓을 때는 마늘을 싫어한다,
이런 식의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는 축사에도 이 마늘 같은 걸 전시를 해놓고 마늘 모양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실제로 동유럽의 이런 부활절 그런 날에는 새벽에, 부활절에는 귀신들도 부활한다 이래가지고 새벽에 마늘로 십자가를 만들기도 하고 걸어놓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동짓날에 팥죽을 이렇게 만드는 거, 동짓날에는 이런 역신,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역신들이 창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붉은 팥죽을 만들어서, 역신은 붉은색을 싫어한다 이래가지고 처용의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는다던가, 팥죽을 이렇게 문 쪽에다 그렇게 붉은색 팥죽을 이렇게 발라놓는다던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동유럽의 그런 그 마늘을 싫어하는 흡혈귀의 습성, 뭐 귀신들은 마늘을 싫어한다, 그런 습성 때문에 마늘, 그리고 또 그 흡혈귀가 전설이 발달했던 그런 동유럽이나 유럽 쪽은 기독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이런 식으로 십자가와 마늘을 싫어하게 된 건 그런 식으로 덧붙여진 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원래 뱀파이어는 대머리 좀비 같은 그런 좀 이렇게 생긴 좀 뭐랄까, 뱀파이어의 그런 옛날 그런 모습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대머리 좀비 같은 그런 뱀파이어에서 점차 뱀파이어가 멋있어지고, 그리고 뭔가 여성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젠틀한 백작이 돼버리고, 심지어는 뱀파이어 인터뷰, 이런 탐 크루즈 같은 잘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의 뱀파이어로 보면 트와일라이트 뱀파이어, 멋있고 막 젊고, 이런 식으로 뱀파이어가 점차 미화되게 된 것은 거기서 이제 수많은 문학 작품이라든지 영화화되면서 뱀파이어의 외모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원래 뱀파이어는 진짜 이렇게 막 좀비 같은 그런 못생긴 그런 무서운 그런 뱀파이어였는데 점차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거. 요즘은 트와일라이트까지 좀 더 현대적인, 학교도 다니는 뱀파이어, 남을 해치지 않는 뱀파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뱀파이어가 엄청나게 미화됐죠.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트와일라이트 이런 이 커플의 인기에 이제 힘입어서 실제 그 10대 커플들이 성행위 도중 실제로 서로의 이런 여기 목 있는 데를 피를 빨고 깨물고 상처를 주는 그런 게 유행을 했대요. 그게 얼마큼 나를 사랑하면 여기에 상처를 줘, 이런 식으로. 마치 그러니까 그런 일명 쪼가리를 남기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굵은 흉터, 이빨 자국 이런 거를 남기는 게 한때 트와일라이트 때문에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뱀파이어는 갑자기 에로틱해지면서 사람의 이렇게 여자의 목을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빨고 뭔가 섹시해지고, 이런 식으로 좀 점차 뱀파이어가 미화되더니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트루블러드 뭐 그런 쪽에도 약간 섹시한 상징으로 나오게 되죠. 뱀파이어가 피를 빨고 뭐 그런 하얀 그런 피부, 말라가지고 하얀 피부에 막 여성의 막 그런 피를 빨고 이런 것들이 약간 섹시 코드랑 맞아가지고 각종 그런 미드, 영화 이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지금 또 뱀파이어의 그러한 소재는 워낙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 만들었고 영화로 만들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점점 상업적인 뱀파이어로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웬만한 미드 뭐 이런 거는 뱀파이어물, 좀비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뱀파이어를 준비하게 됐는데, 뱀파이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호기심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에는 나중에 한번 좀비물에 대해서도, 좀비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볼게요. 좀비는 부두교의 주술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의외로 좀비는요 사실 죄진 사람들을 벌 주기 위한 사이다적인 형벌이었다고 해요. 지금 다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좀비의 역사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